네, 이재명은 이래저래 지금 위기 속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정치화 토픽. 이 김정은이 국제 무대에 다시 이제 컴백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컴백을 하니까 이재명이 초긴장한다. 자, 왜 그럴까요? 일단 이재명은 지금 계속해서 취임하고 나서 김정은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계속 김여정에게 면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꿈 좀 깨라.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고, 이번 회담도 지금 북한에서는 완전히 평가절하를 하고 있죠. 일본하고 또 미국하고 회담한 거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고 있고, 조선중앙통신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그런 정권으로까지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지금 이 판에 지금 끼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한반도 주변을 굉장히 앞으로 여러 가지 가변적인 영향들을 많이 미칠 텐데,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와 문재인, 그리고 김정은이 국제 무대에 등장을 해서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았죠. 서로 각각 이제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그때 이 트럼프는 그때부터 노벨 평화상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계속 또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ICBM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문재인은 그때 뭐 한반도 운전자론 이러면서 본인이 마치 주도를 할 것처럼 하고, 김정은은 그때 필요했던 것이 대북 제재 해제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떨어져서 세 사람이 케미를 맞췄지만은 결과적으로 뭐 도부다리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깨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남은 게 없죠. 개성공단 다 폭파되고, 문제는 삶은 소대가리 이 소리 듣고 남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또 더 넓게는 좌파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불신을 가져서 그 이후에 한국을 이제 적대적 국가로 설정을 바꾸고, 동포에서 적대적 국가로 설정을 바꾸고, 여러 가지 좀 핵무기도 상당히 더 진전을 시키는,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김정은이 잘 나타나지 않았죠.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돼서 트럼프가 러브콜을 보내고 했는데 잘 나타나지 않았고, 이번에 트럼프와 이재명이 만나서도 김정은을 계속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직 부정적인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자, 김정은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이것은 상당히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과 관련해서 뭐냐 하면은 이 김정은이 9월 3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 열병식에 참석을 한다. 자, 이재명이 가느냐 안 가느냐 했다가 우원식을 보내기로 했죠. 근데 그 열병식에 김정은이 직접 참석을 한다. 그래서 6년 8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을 중국이 대미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김정은에게 구애를 한 결과 이런 상황이 나왔고, 특히 이재명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오늘 중국이 김정은 방중을 발표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에 지금 밀착을 하려는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가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김정은의 등장이 상당히 이 한반도 주변 정세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뭐 파병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게 이제 한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또 한국하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나오고, 어쨌든 한국에서 좌파 정권이 탄생을 했으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재명이 과연 여기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번에 가서 보면은 괜히 이 미국
트럼프 비를 맞추느라고 아첨을 하고 뭐 극찬을 하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중국에서 황구시보를 비롯해서 언론이 대대적으로 이 비판을 했고, 어제 이 북한 그 조선중앙통신도 이 아주 이재명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논평을 내서 이번 이재명과 트럼프 회담 결과에 대해서 비핵화 망상증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 망상증 위선자, 이렇게까지 이재명을 공격을 합니다. 한국의 이재명이 위선자로서의 자기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내 놓았다. 미국을 찾아간 이재명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머리를 들이밀고 연설이라고 했는데, 한미 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 나가겠다느니 그 누구의 도발에 한미 양국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그리고 이재명이 북한에 대해서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발끈해서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우리를 심히 모독했고 나중에는 가당치도 않은 비핵화에 대해서 떠들어댔다. 이런 이야기. 한국을 왜 적이라고 하면서 왜 더러운 족속들이라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정권도 과거 정권과 다 마찬가지다. 이재명이 노라된 추태는 우리에 대한 한국의 대결 기도로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맹비난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정은이 국제 무대에 다시 등장을 한 것이죠. 이걸 이재명이 과연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마초들,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마초들로 꼽히는 트럼프와 이 시진핑, 여기를 상대하는 것도 지금 벅차서 양다리 외교를 하다가 좀 줄에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김정은까지 등장을 하면은 과연 이것을 이재명이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는데, 한 가지 이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김정은이 등장이 좀 우리 우파 진영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미 김정은이 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전과는 다르다고 일단은 볼 수는 있지만은, 바로 2018년 지방선거, 2018년 문재인이 등장을 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남북 화해 무드가 막 펼쳐지면서 뭐 평창올림픽도 막 겹치고, 그래서 그때 뭐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하고 뭐 정상회담도 하고 나중엔 다 깨졌지만은, 그 처음에 그때 뭐 국민의힘에서 위장평화 쏘라고 나왔던, 했던 그런 이벤트들이 펼쳐지면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을 했죠. 그때 뭐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프레임을 해서, 그래서 그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무참하게 패배를 하는, 대구 경북만 건졌습니다. 그때 17개 시도 중에서. 물론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가 당선됐지만 무소속으로 당선됐죠. 그때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대구 경북만 건지는 그런 참패가 있었는데, 김정은의 다시 등장이 지방선거를 한 10개월 앞두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좀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